수도권 지역의 경제 소식과 생활 정보를 알아보는 수도권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업 일자리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현정 페어링 HR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이던 타이던 한두 번쯤 이직의 기회들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경력직의 채용 과정 그리고 반드시 경력직 이직의 경우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력직의 경우 채용 방식이 신입과는 다르겠죠? 조금 다릅니다. 예. 보통 회사에서 인사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신입사원의 채용뿐만 아니라 이 각 부서의 업무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업무 등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요. 필요한 인원을 좀 파악을 하고 이 직무 명세서를 정확하게 봐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경력과 업무 능력이 좀 필요한 사람이 지금 부서에 좀 필요한지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요되는 인원이 좀 필요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이 보통 인원을 충원하는 충원 의뢰서라는 게 보통 오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충원할 인력이 신입사원이라면 이 공채가 있는 경우와 수시 채용이 있는 경우로 좀 나눠가지고 언제 뽑을지, 언제 이 선발을 할지 이 시기를 보통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는 사실 이 업무적 능력보다는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좀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해당 업무를 가리켰을 때 적극적으로 배울 자세가 있는지 가능성 그렇죠. 뭐 가능성이죠. 예.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나 이 사고, 생각 등을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서 이 적게 해갖고 이 제출받아서 평가를 하고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 채용 방식은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한데요.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이 기업마다 전부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경력 채용인데요. 우선 직접 채용 전형을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이 헤드헌팅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런 외주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할지부터 보통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헤드헌팅을 통해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직접 채용 대신에 이 외부 헤드헌팅 기관을 통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그 누구나 좀 예상하시겠지만 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채용 공고를 올리고 서류 접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 채용 진행하면서 시간 투자와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이 헤드헌팅이나 아니면 이 보통 인력 서치펌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외주를 줘서 이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아 채용하는 게 이런 그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많이 좀 선택을 하는데요. 경력직 채용을 하는 기업이라면 뭐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담당 직무와 이 채용 공고를 좀 보면서 이 회사에 있는 게시판 그리고 이 취업 포털 사이트죠. 이런 데만 계속 찾아보신다면 이 몇몇 기업에서 이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이 추천 채용만이나 아니면 외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채용 정보를 좀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숙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예. 경력직 이직의 경우는 누가 이렇게 오라고 스카웃을 하거나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좋은 회사에 다시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경력직의 경우 이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채용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이 신입사원들과 달리 취업 스펙이나 외국어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선발하기보다는 이 업무 능력을 좀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을 받고 평가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 대리직급 정도 되는 분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제가 토익 성적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경력 채용 공고에 지원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영업 직무가 아니라면 이런 그 회사에서 공인 영어 성적이나 아니면 학창 시절의 어떤 취업 스펙, 외국어 능력 이런 부분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 구사가 필요한 업무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업무를 했던 내역을 보고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별도의 공인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또 외국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이 어학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학 점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좀 검증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공고를 우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대기업에서 경력 사원을 공채 형태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공고 하단에 잘 보시면은 이 지원 자격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개 채용으로 경력직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하라 이렇게 가끔 표기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경력 채용이 수시 채용의 형태로 한두 명 정도 채용이 진행될 때는 잘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 채용 형식으로 이 경력직이 채용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공익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지 아닌지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주변에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이 차장직급으로 이 경력 이직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 조금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한 2개월 정도 좀 쉬고 이직한 이런 그 분이 계셨는데 이 외국계 영업관리직으로 옮기셨는데 처음에는 내가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제로 이 회사에서는 이런 공인 성적보다는 실제 영어 구사 능력을 좀 검증하길 원했고 이 경력직 인터뷰지만 이 면접 자리에서 간단하게 영어로 이 평가를 한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듣고 이 전화 영어 같은 걸 좀 통해서 본인이 영어 감을 좀 살린 다음에 이직에 좀 성공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턱대고 이 영어를 좀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토익 학원에 가셔서 이 젊은 대학생들하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네. 한번 좀 공부하겠다 좀 이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토커 이코노미 오늘은 이제 경력직의 경우 이직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봅니다. 앞서 스카웃의 경우라도 그렇고 사실은 누가 아르마리로 하는 경우도 그렇고 공식적인 경우는 물론이고요.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 경력직에서는 스펙보다 이 실력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데요. 당장 채용에서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통해서 본인이 경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입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채용하는 것마다 조금 다르고 이 서류도 전부 다릅니다. 이 경력직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먼저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 신입사원 때는 보통 공란이 있으면 저희가 이게 비워두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신입이고 아직 경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력직에서는 이 이력사항이나 이런 모든 항목들을 공란이 있게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 가끔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은 이 경력직한테 자기소개서보다는 경력기술서, 이 경력기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보다는 옛날에 이제 이력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더 이제 경력기술서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기술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일단 그 산문식으로 나의 경험을 막 풀어 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경력기술서 같은 경우는요.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들을 이 소재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서 전달하는 거죠. 잘 보시면은. 근데 이 경력기술서는 내가 입사를 한 이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 어떤 일을 누구랑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회사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결과를 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순서대로 적어서 입사 초기부터 이직을 희망하는 지금 이 시점까지 내가 어느 정도 일을 수행했다. 이런 수행 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대인 관계라든지요. 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또 본인이 더 공부하신 분은 이제 그런 것도 기술하고 싶을 텐데 그런 거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먼저 이 학업을 어디까지 했고 조직 내 사람들과 얼마나 융화성이 높게 좀 성격이 좋은지 그리고 대인관계 좋은 편인지 상당히 이 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도 먼저 우선 경력상 전문성이 회사에서 충족하는 이런 그 요구사항에 부합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그 다음에 평가되는 부분이지 이 전문성이 먼저 부합되는 판단이 안 된다면 이 심사 항목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뽑는 경력직을 채용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전문성을 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기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먼저가 되겠고요. 이 본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나 태스크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있었던 업무가 좀 자기가 알던 것, 약간의 관여가 있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이해도가 높은 일이었다면 좀 생각을 해서 많이 적어두신다면 이 면접에 가셔서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경력직의 경우 이제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인성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헤드헌팅 같은 데서 평판조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요. 자, 그럼 경력기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나 작성할 때 꼭 넣어야 될 사항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 잘 보시면요. 많이 당황하시는 게 회사에서 요구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으면 경력기술서 이렇게 5자만 있습니다. 보통 빈칸으로 공란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자유 형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 어떻게 작성하느냐 상당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우선 자신이 일하고 있는 현재의 근무 상태 이 부분을 먼저 기술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회사에서는 직급과 직위가 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대리인데 팀장인 경우도 있겠고요. 뭐 과장인데 파트장 이런 식으로 회사의 어떤 그 호칭이나 명칭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적어 두시는 게 좀 좋겠고요. 이 회사를 몇 번 이직을 하면서 내가 관련 경력이 계속 있다. 이런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네. 이직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본인이 항목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연관, 경력 현황 이런 이 부분을 만드셔가지고요. 이 항목이 전에 일했던 곳의 근무지 그리고 근무 기간 그리고 담당 업무 이런 것 등을 간단하게 적어두시면서 이 자신의 경력 기술을 이 경력 기술서를 보고 판단하는 이 인사 담당자가 이 근무 히스토리를 한 번에 딱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경력을 시간 순으로 경력을 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4가지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주요 경력 사항 그리고 주요 수행 업무 그리고 이 업무 프로젝트 내용, 주요 성과 이 4가지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한두 줄 정도 반드시 그 앞에 지원 업무와의 연관성이라는 부분을 두시고요. 한두 줄 기술을 하면서 이 내용을 작성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옛날에 신입사원 때 했던 일을 먼저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했던 경력을 가장 위에다가 적으시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것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서류 검토를 하는 사람은 좀 더 배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주시면서요. 아까 조금 이야기 드렸던 또 수행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결과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었는지 이런 부분을 길지 않게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 쓰는 것처럼 길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었음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어떤 네. 비교치, 수치 같은 걸 넣으실 때 이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런 식으로 좀 네. 비교할 수 있게끔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경력 기술서나 이제 업무 능력을 평가받아서 서류 과정들을 이렇게 통과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요. 네. 면접도 신입 과정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접할 때 주의할 점하고요. 네. 그리고 이직이 확정된 다음에도 이제 마무리 회사를 옮겨가기 위해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주의할 점까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예, 보통 저희가 이 젊은 분들, 뭐 30대 정도에서 이 실무자급에서 이직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 저희가 PT 네. 면접이라고 하죠. 이런 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PT 면접을 통해서 이 전문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검증되고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임원 면접을 별도로 진행을 해서 채용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대 이상 중간 관리자 이상, 뭐 확대 간부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직급에서 이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보거나 뭐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의 면접 진행은 사실 없습니다. 네. 보통 이 면담이라고 하죠. 면담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 그리고 자신이 일하게 될 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찰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직 이직을 하실 때요. 보통 이 면접 시간을 통보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네. 본인이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내가 오전에밖에 면접을 못 본다 그러면 아침 7시에도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와 좀 맞춰보시는 게 좋겠고요.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조율이 가능하고요. 또 네. 가장 이 이직을 확정해서는 중요한 게요. 이 입사 날짜를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네. 왜요? 좋잖아요. 빨리 나간다고. 빨리 나가면 참 좋은데 이 네. 사직서를 띡 내고 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인수인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한 2주 정도의 네.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요. 이 양쪽 다 업무를 보면서 인수인계하실 건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새로 들어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지 미리 준비하시는 이런 과정이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력직 이직의 경우 필요한 준비 서류와 함께 그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현정 페어링 HR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